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하루 오르면 하루는 내리고 또 하루가 내리면 다음날 바로 오르는 오락가락하는 장세가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변동성이 심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어제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고 테슬라의 실적 발표는 좋지 않았지만 컨퍼런스 콜에서 앞으로의 사업 방향이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면서 테슬라가 2차 전지 종목들을 이끌어주는 하루를 만들어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종목들이 일제히 동반해서 손을 잡고 지수 자체를 끌어주는 하루였는데요. 그렇다면 어제 시장 어떤 쪽으로 거래대금이 쏠렸는지 거래대금 탑5 리스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D현대일렉트릭, 현대차 순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YIK가 상호명을 변경했습니다. YC로 변경했는데요.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렸고 재룡전기와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과 필옵틱스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신다면 제 뒤에 있는 종목들, 반도체의 종목들이 좀 눈에 띄실 겁니다. 급격하게 상승세를 나타내주면서 어제 재차 반등을 나타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눈에 띄는 시세를 나타내준 만큼 잠시 뒤 반도체와 2차 전지 종목들은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HD 현대일렉트릭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실적을 발표를 했죠. HD 현대일렉트릭이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전선 관련된 종목들을 다시 한번 상방으로 이끌어줬습니다. 1분기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78% 증가한 호실적이었고요. 앞으로도 전선 업황에 대한 기대가 된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어제 HD 현대일렉트릭 6%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한편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18%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재룡전기는 매출의 100% 비중이 변압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 시장에서 살펴봤을 때 전 세계에는 20개의 변압기 업체가 있지만 초고압 변압기 생산에 특화된 업체는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룡전기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해외 매출의 비중이 높은 재룡전기 가장 강하게 반등해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저 PBR 종목들은 쉬어가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차 투톱은 일제히 반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내 4대 그룹의 영업이익이 1년 새 65% 이상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현대차는 홀로 40% 넘게 성장하면서 그룹 전체 영업이익이 1위로 올라섰다라는 기사의 영향도 있었고요. 새로운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 ST1을 출시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UAM 상용화를 위한 첫 실증 사업에 돌입하겠다라는 기사들이 전해지면서 어제 호재성 뉴스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런 만큼 현대차와 기아가 동반해서 상승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연 이틀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2.53% 상승하면서 17만 8,3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특징주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먼저 반도체 종목들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둔화된 채로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한번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투심이 회복이 됐는데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대 반등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3%대 상승을 하면서 시총이 다시 한번 2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국내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4%대, 5%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시금 8만 전자, 18만 닉스까지 다가서는 흐름을 만들어줬는데요. 여기에 장 전에 삼성전자가 AMD를 상대로 4조 원대 HBM 물량을 공급한다는 소식도 전해졌기 때문에 업종 자체가 강하게 상승해줬습니다.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오랜만에 들어왔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정말 급등 시세를 나타냈는데요. 11%대까지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가 살짝 달리면서 8%대로 거래를 마쳤고요. 14만 2,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YIK도 역시나 8%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삼성전자에 반도체 장비 공급을 한다라는 이슈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계약 금액이 최근 매출액 대비 13% 수준인 300억 규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고요. 8%대 반등하며 1,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피롭틱스는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일장에 신주 10만 주가량이 추가 상장된다라는 공시에도 영향을 받았고요. 투자 경고 종목에서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투자 주의 종목이라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에코프로 B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살펴보신다면 5%대 상승하면서 지금 보신다면 24만 5,5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에코프로 BM 외에도 어제는 2차 전지 전반이 강하게 반등했던 하루였습니다. 이유는 테슬라가 불고 온 바람 때문이었는데요. 실적 자체는 좋지 않게 나왔지만 앞으로의 사업 전망이 긍정적이다라고 밝히면서 좀 시장에서 투심이 회복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년 초에 저가형 전기차를 생산하겠다. 그리고 FSD와 로보택시, 옵티머스와 관련된 사업 전망들에 있어서 투자자들은 강하게 매수세를 보여줬는데요. 때문에 장 초반부터 2차 전지 종목들 강하게 움직였고요.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포스코 그룹주들의 실적 발표도 있는 만큼 에코프로 BM 함께 지속적인 시세를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오늘 액면 분할이 된 채로 다시 한번 재상장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2차 전지 종목들의 향방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는 상승한 종목부터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요. 플레이디와 EM넷, 그리고 그 밑으로는 크리스탈 신소재, LX아웃시스, YC 순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하락한 종목들 살펴보신다면 S&D와 YMT, 풍원정밀, 제일전기공업, 그리고 세명전기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어제 본장에서도 좀 강하게 상승했었던 광고 관련된 종목인 플레이디와 EM넷이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는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크리스탈 신소재 8%대 상승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1,3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최근에 합성 운무 공장에 약 38억 원을 투입해서 설비 리뉴얼 프로젝트가 재개된다라는 소식이 있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에는 특별한 이슈가 전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LX아웃시스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5%대 반등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영업이익은 100%, 그리고 순이익은 290%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분기에도 해외 매출을 늘리겠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LX아웃시스로도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YIK, YC로 상호명을 변경했는데요. 삼성전자의 공급 계약 소식을 조금 전 수급 특징주에서도 살펴봤었죠. 추가적으로 5%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락한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D가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지금 보신다면 하락한 종목들, 모든 종목들이 2% 내외에 지금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위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면 될 텐데요. 먼저 S&D부터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과 주요 주주의 소유 주식수가 줄어들었다는 공시에 영향을 받았고요. YMT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관련된 종목으로도 묶이는 종목인데 어제 중국에서 아이폰의 점유율이 3위로 추락했다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해당 소식에 2.74%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풍원정밀은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2%대 약세, 제일전기공업과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급등을 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각각 2%씩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관련된 종목들이 재차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플레이디와 EM넷 어제 본장에서도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해당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틱톡샵 관련된 종목으로도 묶이게 되면서 한번 반등을 보여줬던 광고 관련된 종목이었는데요. 어제 시장의 초점은 메타의 새 SNS인 스레드에 있었습니다. 스레드의 일일 사용자 수가 구 트위터죠. X의 사용자 수를 추월했다라는 소식에 반사수의 기대감이 강하게 들어왔고요. 플레이디와 EM넷은 메타의 새 스레드인 스레드와 관련된 광고 협약을 맺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해당 소식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어제 미국 연방의회에서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시민들의 정보 유출 가능성이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서 법안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소식 역시 스레드의 반사수의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9%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장 특징주 김은별 캐스터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별 캐스터 바로 한번 살펴주시죠.
네, 다음으로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간밤에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일단은 GDP나 PCE 같은 중요한 지표들의 발표를 앞두고 현재는 관망 심리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보다는 종목별 등락이 부각됐던 시장인데요.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천천히 이뤄지게 되면서 실적 시즌에 돌입했다는 점으로 종목으로 영향이 그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보시면 나스닥 지수 정도 그리고 S&P 500 지수 약간의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다우 산업 지수도 보합권에 가깝게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요. 그렇다면 특징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첫 번째 특징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간밤 메타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0.5% 정규장에서는 약간 부진한 흐름이었는데요. 문제는 시간외였습니다. 7시 30분 기준으로 16% 급락하면서 41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메타 사실 실적은 좋았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364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4.71달러를 기록하면서 114% 같은 기간 급증했습니다. 모두 컨센서스를 웃도는 좋은 실적이 나왔지만 문제는 가이던스였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365억 달러에서 390억 달러로 예상한다고 밝혔고 중간값을 계산해봤을 때 377억 5천만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 18% 증가한 수치지만 예상치는 383억 달러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주가를 시간외에서 끌어내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메타가 AI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 자본 지출 수준을 최대 100억 달러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같이 빅테크와 AI 경쟁 을 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지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우려가 된다라는 이 분석이 있었는데요. 이번 실적에서도 메타버스 개발에 위한 리얼리티 랩스 사업부가 손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성장에 대한 이 의문점을 제기하는 포인트가 됐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시간외에서 급락하고 있는 메타의 주가까지 함께 살펴드렸는데요. 다음으로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네, 사실 어제 시간에서는 보신 대로 이 큰 폭의 광고주들이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다만 이 메타 실적과 연동돼서 오늘 광고주들 흐름은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플레이디나 모비데이즈, EM넷, FSN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광고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메타 실적이라든지 메타와 관련된 실적과 반영돼서 이 반등돼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광고주들의 흐름 오늘 정규장에서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 종목 보겠습니다. 역시나 실적 시즌에 돌입한 만큼 좋았던 실적도 함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입니다. 이 종목 3.8% 상승하면서 20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 호텔 체인을 갖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좋지 않은 날씨, 리노베이션의 영향이 있었지만 실적이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1분기 주당 1.04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의 주당 77센트보다 훨씬 더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일회성 항목을 조정한 이 주당 순이익은 1.53달러를 기록하면서 팩트셋이 집계한 컨센서스 1.41달러를 웃돌게 됐고요. 매출액은 25억 7,300만 달러로 증가를 했고 역시나 컨센서스였던 25억 1,400만 달러를 앞지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으로 봤을 때 전체 사용 가능한 객실당 수익도 통화 중립 기준으로 2%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간 객실 16,800개를 추가하고 순증가 객수 14,200개를 확보하게 되면서 순 유닛에 대한 성장률도 5.6%까지 크게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라세타 CEO에 따르면 경제 전반의 강점과 긍정적인 고용 수치, 상대적으로 높았던 기업 수익, 그리고 그룹 사업의 지속적인 회복을 언급했고 낙관적이었다라는 평가를 함께 내리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레저 여행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회복되고 있지만 강하고 완만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을 준다라면서 여행 업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멘트를 줬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호텔 사업부 영위하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죠.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호텔신라 있고요. 그 외에도 롯데 관광개발,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외에도 레저와 관련된 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여행주들까지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힐튼 실적과 연동되는 모습들까지는 아니지만 레저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미국 증시에서 모더나 0.8% 상승한 10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 등락은 있었지만 결국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종목은 주가보다 이슈를 보셔야겠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가 코로나19 백신 개발 업체로 잘 알려진 제약사 모더나의 신약 개발을 지원하게 됐는데요. 오픈 AI와 모더나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현지 시간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의 구체적인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3천여 명에 달하는 모더나 직원들이 오픈 AI의 챗 GPT 엔터프라이즈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챗 GPT 엔터프라이즈는 오픈 AI의 최신 언어 모델인 GPT-4를 기반으로 구축된 기업용 AI 모델인데요. 모더나 CEO에 따르면 모더나는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위해서 메신저 RNA 플랫폼을 활용해서 질병 예방부터 암 치료까지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은 AI 활용을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라고 봤고요. 샘 올트먼 오픈 AI CEO 역시나 결국 AI는 점점 더 많은 과학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생산성을 향상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속화하는 데 챗 GPT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협업으로 인해서 연구와 제품팀이 모더나에 대한 전담 지원을 제공하고 모더나와 매주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는데요. AI를 탑재하면서 업무 시간도 단축하고 향후에는 신약 개발까지도 업무에 대한 협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신약 개발까지 제약사와 오픈 AI의 이런 협업이 눈에 띄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국내에서도 관련 종목들로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AI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이전에 한번 주목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요. 그 기업들 위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테카 바이오나 파로스아이 바이오, 오스코테, 지니픽스 같은 종목들이 함께 묶이고는 하는데요. 신약 개발 AI 관련 종목들의 느낌까지 오늘장 오픈 AI와 모더나의 협업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 국내 증시까지 함께 연결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